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사용 문제를 발견하고 사용자와 공감하며 문제를 재정의하고 마침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상해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팀도 아마 수십 개, 어쩌면 수백 개의 흥미로운 정책 아이디어들을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나온 창의적인 해결책들, 스캠퍼 기법으로 발전시킨 혁신적인 접근법들, 정말 대단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 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정말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디어들이 단순한 아이디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가 바로 시스템적 사고입니다. 시스템적 사고는 문제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구조와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쉽게 말해 나무 한 그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숲 전체를 함께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넘어서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있는 전략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도출한 아이디어들은 그 자체로 매우 소중하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아이디어들은 문제의 증상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를 다루는 팀이 있다고 해봅시다. 지금까지의 접근법으로는 더 나은 취업 정보 제공 앱을 만들자, 맞춤형 스킬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자, 기업과 청년을 연결하는 네트워킹 이벤트를 개최하자 같은 아이디어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해결책들이죠. 하지만 이 모든 아이디어들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모든 해결책이 개별 청년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별 기업의 채용 과정을 개선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기 증상이 있을 때 기침약이나 해열제만 처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정말 개별 청년들의 역량 부족 때문일까요? 아니면 개별 기업들이 채용 방식 때문일까요?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구조적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은 마치 거대한 생태계처럼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감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급속한 변화, 대학 교육과 실제 노동시장 요구의 괴리, 주거비 상승으로 취업 기회가 많은 지역으로의 이동의 어려움, 사회안전망 부족으로 인한 구직활동의 제약,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경향까지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청년 실업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우리가 증상만 치료한다면 문제는 계속 재발할 것입니다. 개별 청년의 스킬을 아무리 향상시켜도 구조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면 다른 청년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할 뿐입니다. 진짜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이 복잡한 구조 자체를 이해하고 시스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바로 시스템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시스템적 사고란 문제를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체를 이해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개별 장기만 따라보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혈액을 순환시키면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간이 독소를 해소하며 신장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장기가 서로 영향을 미치며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전체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 두 가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입니다. 이는 시스템의 한 부분에서 일어난 변화가 다른 모든 부분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창발성입니다. 이는 개별 요소들의 단순한 합보다 더 큰 특성이나 현상이 시스템 전체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바라보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청년 실업을 다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접근법에서는 청년들이 취업을 못하는 이유는 스킬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다라고 단순화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청년 실업은 교육 시스템, 경제 정책, 산업 구조, 사회 문화, 기술 변화, 지역 개발, 주거 정책 등이 모두 연결되어 만들어낸 복합적인 결과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와 맞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대학이 학문적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받는 시스템, 기업들이 단기 성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 정부 정책이 부처별로 분절되어 있는 거버넌스 체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찾지 않고 수도권을 몰리는 이유가 단순히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의 한계, 대중교통 인프라의 격차, 문화적 기회의 불균형, 주거비와 생활비의 역설적 구조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취업앱을 만들어도 아무리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도 근본적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문제는 계속 재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구멍 뚫린 양동이에 계속 물을 붓는 것과 같은 상황이죠. 바로 이런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시스테믹 디자인입니다. 시스테믹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 싱킹을 가진 사용자 중심적이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접근법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시스템 사고의 관점을 통합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추구하는 방법론입니다. 기존의 디자인 싱킹과 시스템 디자인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디자인 싱킹이 개별 사용자의 경험 개선에 주로 집중했다면 시스템 디자인은 다중 이해 관계자들 간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시스템 전체의 바람직한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존 디자인 싱킹이 비교적 빠른 프로토타이핑과 테스트를 통해 빠른 실패, 빠른 학습을 추구했다면 시스테믹 디자인은 시스템 변화의 특성상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변화 경로 설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개입의 초점입니다. 기존 디자인 싱킹이 주로 개별 서비스나 제품의 개선에 집중했다면 시스테믹 디자인은 시스템의 구조, 프로세스, 목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레버리지 포인트를 찾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에 시스테믹 디자인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개별 청년의 취업률을 높이는 것을 넘어서 교육과 산업이 연결되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 구축, 지역 기반의 혁신 생태계 조성,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새로운 노동 문화의 확산 같은 시스템 차원의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증상이 아닌 근본적 원인에 접근하는 시스테믹 디자인의 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도전하게 될 과업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발상한 훌륭한 아이디어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시스테믹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략적 솔루션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시스테믹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접근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시스테믹 디자인은 기존의 디자인 싱킹의 시스템 사고를 결합한 혁신적인 방법론입니다. 이번 주차에 우리가 함께 탐구할 여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시스테믹 디자인이 무엇이고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전통적 디자인 싱킹과 시스테믹 디자인의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익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을 시각화하는 강력한 도구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액턴트 지도를 통해 여러분의 사회 문제를 둘러싼 모든 행위자들을 매핑해 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 행위자뿐 아니라 기술, 제도, 정책, 물리적 환경, 데이터, 알고리즘까지도 동등한 행위자로 바라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 문제라면 청년과 기업뿐 아니라 채용 플랫폼 알고리즘, 학점 제도, 스펙 문화, 임대료 시스템 등 모두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행위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사회 생태계 지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더 큰 맥락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요인만이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기술적, 정치적 요인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마치 자연 생태계에서 각각의 생물종들이 서로 의존하며 균형을 이루듯 사회 문제도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다는 관점입니다. 세 번째로 리치 컨텍스트 기법을 활용해서 문제의 풍부한 맥락을 자유로운 스케치와 그림으로 표현해 보게 됩니다. 이는 복잡한 다이어그램보다
더 직관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팀원들이 함께 문제의 전체적 맥락을 그려내며 공통된 이해를 형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치 한 장의 풍부한 그림 속에 문제의 모든 복잡성과 역동성을 담아내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토리 순환 지도를 통해 문제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지속되며 어떻게 악화되는지의 전체 순환 구조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시각화해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인과관계를 넘어서 문제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내러티브를 하나의 순환 구조로 이해하게 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 이후에는 노넬라 메도우스의 레버리지 포인트 이론을 배워서 시스템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지평 지도를 통해 현재의 문제점 시스템이 어떻게 바람직한 미래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는지를 그 변화의 경로를 설계해 보게 됩니다. 이 지도는 현재 패턴, 전환적 혁신, 바람직한 미래라는 세 개의 지평선을 통해 장기적 변화의 시나리오를 그려내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구를 통해 여러분이 발상한 아이디어들을 단순히 개별적인 해결책이 아닌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키는 통합적인 전략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이 어떤 행위자들과 연결되어야 하고 어떤 맥락에서 작동해야 하며 어떤 스토리를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는 분명 도전적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했던 사고방식을 넘어서 훨씬 더 복잡하고 포괄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평면적인 지도만 보다가 갑자기 3차원의 입체적 지형을 탐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도전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변화의 주체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을 넘어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전략가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개별적 문제 해결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개별 나무를 보며 더 좋은 나무를 심는 방법을 고민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숲 전체의 생태계를 이해하고 그 생태계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개인으로 들어왔지만 형제 자매로 함께 나가야 한다. 이는 사회 변화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의 아이디어들도 개별적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 변화 전략으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각기 다른 아이디어들이 서로 연결되고 상호 보완하면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시스테믹 디자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